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역사 사실을 조작해온 역사학자들을 찾아내 어떤 근거와 무슨 목적으로 역사를 조작, 유포했으며 누구의 꾀임에 빠져 역사 왜곡의 선봉대 역할을 하게 됐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생애와 정치를 다큐멘터리로 다룬 영화 건국전쟁이 사람들 모인 데마다 화제고 영화관은 전국적으로 꽉 찰 정도라고 합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개봉한 뒤 불과 열흘 만인 10일 현재 18만 명 이상이 관람했답니다. 이런 일은 극장가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다큐멘터리 흥행이라고 합니다. 김덕영 감독이 연출한 건국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과 영상자료, 그의 며느리 조혜자 여사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과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재임 중 농지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실증적인 자료와 화면 등을 보면 불순분자들과 정치꾼들이 터무니없이 왜곡, 조작, 악용했던 역사 사실들을 보면서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이 박사를 역사의 죄인처럼 날조해 선전선동해온 공작에 몸소리가 쳐진다는 소감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승만을 역사의 죄인처럼 거짓 역사를 꾸며가며 대학 교수로 한국 역사의 유명 연사로 강의를 해오던 실존 인물의 이야기가 2월 11일자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의 송재윤 교수는 이승만 죽이기 60년, 팩트를 지어내는 역사가들이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한 유명 교수, 역사학자가 2년 전 어느 대중 강연에서 1952년 최초의 국민 직선제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를 평회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당시 문맹률이 높은데 누가 기호 1번을 차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승만 박사가 기호 1번이에요. 당연히 당선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승만이 강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이 역사학자는 이날 강의에서 김구도 김규식도 없는 1952년 상황에서 국민이 아는 정치인이라고는 이승만이 유일했으며 전쟁 중이라 다수 국민들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유권자 대부분은 문맹이어서 누구든 기호 1번을 달고 나오면 당선되는 게 당연했다는 주장을 마구 떠들어댔답니다.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유는 이승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승인도 아니라 국민적 무관심과 무지의 결과였다는 기괴한 해석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독재자 이승만이 비민주적 속임수로 우매한 대중을 기만해서 독재 권력을 연장했다는 86세대 좌편향 학자들의 전형적인 논법인데 과연 학술적 타당성에 있는 것입니까? 서울대학교 유명 역사학자의 발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본다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에는 정치 편향에 휘둘려 현실을 왜곡하고 문서를 곡해하는 역사학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역사 서술서에서 악마는 잠복한 바이러스처럼 언제나 디테일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 악마를 찾아내기가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제2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는 검색어만 넣고 클릭하면 관련 사실이 줄줄이 엮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952년 8월 5일 전쟁 와중에 치러진 제2대 대한민국 정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을 달고 출마한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이 아니라 조봉암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기호 2번이었습니다.
전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투표율은 88%에 달했습니다. 사상 처음 치러지는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 국민 다수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 결과 74%라는 득표율을 과시하며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당시 선거 관련 자료를 조금만 들춰보면 누구나 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을 달고 출마한 조봉암의 선거 포스터도 수없이 발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앞에서 왼손 엄지로 일자까지 만들어 보이면서 이승만이 기호 1번을 들고 나와 문맹인 유권자들은 무조건 1번을 찍었다고 단언하고 있는 저 역사학자는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했는가? 무엇을 바라고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그런 가당치 않은 허위 정보를 퍼뜨렸을까?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지레짐작을 객관적 사실처럼 꾸며서 말했다면 용서받기 힘든 학문적 부정직입니다. 이승만을 폄훼하기 위해 고의로 그런 거짓말을 했다면 이념적 인격 살해이며 정치적 역사날조입니다. 조봉암은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을 달고 출마했습니다. 이 역사학자의 터무니없는 오류를 내게 알려준 인물은 지금 상영 중인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만든 김덕영 감독입니다. 2023년 4월 중순 김덕영 감독은 캐나다에 있는 나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 건국전쟁의 기획 의도를 소상히 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저 역사학자의 말이 진짜인지 검증하기 위해 1950년대 선거 포스터를 샅샅이 찾아봤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기호 1번을 달고 대선에 출마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벽보와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벽보, 1956년 이승만은 기호 2번으로 60년에는 기호 3번으로 출마했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조사한 바와 같이 1952년 기호 2번으로 출마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 이후 대선에서도 기호 1번으로 출마한 적이 없었습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호 2번이었고 60년 선거에서는 기호 3번을 달고 있었습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1952년 선거는 물론 그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승만은 단 한 번도 기호 1번을 달고 출마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쳐서 봉급을 받아먹고 사는 전문적인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과거의 문서와 영상을 발굴해서 대중의 눈앞에 생생하게 과거의 실상을 재현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전문 역사학자의 과거사 왜곡을 밝혀내고 엉터리 해석을 물리치는 힘은 모순과 부조리를 거부하는 시민의 상식과 거짓을 물리치려는 인간의 정직함에서 나온 겁니다. 누구든 진실규명의 의지를 품고 집요하게 역사적 기초 사료를 발굴하고 탐구한다면 역사학자의 왜곡과 궤변을 오로지 팩트에 근거해서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역사학은 절대로 역사학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민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정치화된 역사학계의 상습적 역사 왜곡을 낱낱이 밝혀나갈 때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는 국민의 시각이 바로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대중강연에서 이승만이 기호 1번을 달고 나와서 문맹의 유권자들에게 몰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대는 역사학자가 자라나는 청소년의 머릿속에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이 현실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고치고 바꿀 때가 됐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의 역사 바로 세우기 대신 지금은 현실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역사를 제대로 탐구해야 할 때입니다.
1980년대 이래로 디테일에 악마를 숨긴 섬뜩한 거짓의 역사관이 대한민국이라는 열린 사회의 공론장을 점령하고 오염시켜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건국전쟁은 현재 누적 관객수 20만 명을 넘기는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김덕영 감독의 작가 정신과 예술혼이 거짓 뉴스와 허위 정보를 마구 엮어서 일방적으로 이승만 악인전을 집필해온 역사학계에 고루한 시대착오와 부족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역사가의 전문지식도 정직한 시민의 상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물며 기호 2번을 1번이라고 조작하고 88% 득표율을 보인 유권자를 무관심한 군중이라고 둘러대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74.6%의 유권자를 닥치고 1번만 찍는 문명의 무지랭이로 몰아가는 황당무계한 역사 왜곡의 주체가 유명한 역사학자이며 서울대학교 교수라니요. 이런 양반을 찾아내서 어떤 근거로 누구의 꾀임에 빠져 역사 왜곡의 선봉대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